대포 네. 통장인 걸 알 수가 있나요? 대포 통장은 그 대포폰과 다르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진 않아요. 하지만 대포 통장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로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포폰 그리고 대포 통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기꾼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뭐 각종 그런 투자 사기들, 네. 뭐 리딩방부터 해서 이런 사기들이 사기꾼 찾기 어려운 그 이유가 사실상 이제 대포폰, 그렇죠. 이제 대포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인데,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거래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대포폰을 쓴다 혹은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있구나를 인식을 하면은 사실 이 사람 사기꾼이겠구나 네. 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 상대방이 대포폰 혹은 대포 통장을 쓰는구나 라고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대포폰부터 말씀드리면요. 대포폰은 대부분 선불폰이에요. 그 선불폰이란 말 그대로 핸드폰 요금을 내가 먼저 결제를 해놓고 그 결제한 만큼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충전해놓은 요금을 다 사용하면은 그때부터 사용이 정지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선불폰이 다 대포폰이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상대방과 알게 됐고 그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선불폰을 사용하네? 그러면 사실 사기꾼일 확률이 거의 100%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불폰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 선불폰의 특징을 이용하면 이게 선불폰이냐 아니냐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불폰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신자 부담 전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옛날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학교 갔는데 내가 집에다가 모르고 그 준비물을 놓고 온 거예요. 콜렉트 콜 뭐 그런 그쵸, 네네. 것들. 그래서 1541 콜렉트 콜 해가지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누군지 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 나 혼자니까 전화 끊지 마 이 정도는 맞아요.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빨리 말해야 돼요. 그쵸, 맞아요. 네. 이런 수신자 부담 전화 콜렉트 콜이라는 거는 그때 끝내면 곧바로 요금이 청구되는 게 아니라 그날 이용한 거를 그 다음 달에 요금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선불폰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 수신자 부담 전화 회사에서 선불폰으로는 연결을 안 해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통화 연결음이 울린다. 그러면은 선불폰이 아닌 거고요.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뜬다. 그러면 선불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선불폰이 이퀄 대포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사람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연락했는데 선불폰이고 그러면은 사기꾼 대포폰인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냥 대포폰이고 사기꾼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대포 통장은 좀 어떨까요? 대포 네. 통장인 걸 알 수가 있나요? 대포 통장은 그 대포폰과 다르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진 않아요. 하지만 대포 통장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입금자명을 제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돈 보낼게요. 계좌 보내주세요. 했는데 기분찬인데 네. 뭐 주식회사 누구누구 명으로 온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과 입금자명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 사람이 어디 뭐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뭐 투자자문회사라고 명함에는 되어 있는데 돈 보내려고 보니까 계좌에는 뭐 유한회사 뭐뭐뭐라고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와 내가 돈을 보내려고 하는 회사가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포 통장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상 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한다. 이거는 적어도 좀 확인 절차를 한번 좀 거쳐야 되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투자회사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보내라고 해서 봤더니 개인 이름이에요. 이거 누구냐? 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의 뭐 대주주입니다. 사실 대주주 이름으로 돈 안 보내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얘기하고 있는 주체와 입금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사실 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계좌주에 다른 은행 계좌 알려달라 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저희 법무법인만 해도 계좌 여러 개 갖고 있고요. 그렇죠. 뭐 국민은행 계좌 알려줬는데 이거 사실 죄송한데 조금 미심쩍어요. 다른 은행 계좌 알려주세요. 그럼 뭐 우리은행 거 알려드릴게요. 뭐 신한은행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는데 대포 통장의 경우는 그렇게 알려주는 게 매우 어렵겠죠. 이게 대포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꾼들이 네. 이게 계속 통장 바꾸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계속 신고가 들어오니까 맞아요. 계속 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쓰는 계좌 다르고 맞아요. 내일 쓰는 계좌 네, 다르고 네. 다음 주 쓰는 계좌가 달라요. 네. 그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제 입금을 할 때 이 계좌로 넣으면 되냐? 네, 그쵸. 계좌가 안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네, 대포 통장이다. 거의 확실하죠. 네, 이건 네. 사기꾼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여기 누가 통장을 그렇게 1단위로 바꿔가면서 거래를 하겠어요. 네. 네, 왜냐면 그런 사기꾼들은 진짜 통장에 매일 막히고 맞아요, 지급 맞아요, 정지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약간 똑같은 회사에 입금하는 건데 오늘 입금할 때 다르고 맞아요. 내일 입금할 때는 네. 또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게 다 다르다고 한다면 무조건 대포 통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네. 좀 약간 분별해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기에서 가장 피해자가 고통스럽고 사건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못 찾을 때. 그렇죠. 그의 근원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입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뭔가 거래를 할 때 대포폰인지 대포통장인지 이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서는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